도깨비가 싫어하는 인간들. 저런 인간들은 정말 싫어. 도깨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탄했습니다. 욕심 많은 구두쇠, 거짓말쟁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지만 도깨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교화 활동으로 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지요. 과연 도깨비들의 지혜로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도깨비들이 관찰한 문제 많은 인간들의 모습. 조선 후기 한강 하류의 작은 포구 마을 나루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인, 농부, 어부, 선비. 겉보기에는 평범한 마을 같았지만 이곳을 지켜보는 도깨비들의 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도깨비 우두머리 슬기깨비가 나무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인간들 좀 봐. 옆에 앉은 착한 깨비와 용감 깨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도깨비는 이 마을을 몇 달째 관찰해왔는데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먼저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 유형은 극도로 욕심 많은 구두쇠 정령감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가난한 이웃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옆집 과부 김씨가 굶주린 아이들과 함께 정령감의 집 앞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령감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내가 왜 남의 일에 신경 써야 하나? 내 돈은 내가 번 거야. 심지어 정령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원래 가진 자가 더 가져야 하는 법이지. 정령감이 돈괴를 세며 흐뭇해했습니다. 도깨비들이 보기에 두 번째로 문제인 사람은 거짓말쟁이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거짓말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한양에서 큰 상인과 거래했다네. 박서방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곧 큰 돈을 벌게 될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제 집에서 술만 마셨을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항상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호랑이도 맨손으로 잡았다네. 박서방이 또 다른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들조차 이제는 박서방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말이네.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인물은 힘센 청년 이철수였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야, 꼬맹아. 길을 비켜. 이철수가 작은 아이를 밀쳐내며 큰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울기 시작했지만 이철수는 웃기만 했습니다. 하하. 약한 놈은 조심히 다녀야지. 또한 이철수는 노인들에게도 무례했습니다. 늙은이들은 집에나 있지. 왜 자꾸 나와서 길을 막아? 마을의 다른 문제 인물로는 시기심 많은 최씨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좋은 일을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김씨네 딸이 좋은 곳에 시집 간다고? 최씨 아주머니가 질투에 차서 말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닌데 뭘 그리 잘난 척을 해. 그녀는 남의 불행은 좋아하고 남의 행복은 시기했습니다. 심지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인물은 게으른 한석봉이었습니다. 그는 일하기를 극도로 싫어하고 남에게 의존하려고만 했습니다. 에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한석봉이 길가에 누워서 하늘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는 자신의 가족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도깨비들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야. 용감깨비가 분노했습니다. 맞아.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 시기하는 자, 게으른 자. 착한 깨비가 하나씩 세며 한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이 평화로울 수 없어. 하지만 슬기깨비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어. 저 사람들도 원래부터 나쁜 건 아닐 거야. 어떻게든 변화시킬 방법이 있을 거야. 정말? 저런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착한 깨비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다만 욕심과 두려움, 무지함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진 거지. 우리가 올바른 길을 보여준다면 분명 변할 수 있어. 용감깨비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혼내주는 거야? 아니야. 슬기깨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서 하는 선행은 진짜 선행이 아니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변화가 있어야 해. 착한 깨비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슬기깨비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직접 겪어보게 하면서 말이지. 흥미로운데? 용감깨비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계획을 세워보자. 슬기깨비가 다른 도깨비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을을 평화롭고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거지. 도깨비들의 교화 계획과 첫 번째 시도. 다음 날 아침, 도깨비들은 본격적인 교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욕심 많은 구두쇠 정령감이었습니다. 정형감의 문제는 남의 고통을 직접 느껴보지 못한다는 거야. 슬기깨비가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하게 해주자. 착한 깨비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면 너무 잔혹한 거 아닐까? 아니야, 진짜가 아니라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슬기깨비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지. 그날 밤 정령감이 잠든 사이 도깨비들이 조용히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슬기깨비가 특별한 술법을 부렸습니다. 이제부터 일주일간 정형감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볼 수 없게 될 거야. 슬기깨비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정령감이 깨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정령감이 당황했습니다. 평소 보이던 돈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였지만 정령감은 그걸 몰랐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정령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비싼 물건들도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나도 거지가 됐구나. 정령감이 절망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슬기깨비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령감은 처음으로 가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파진 정령감은 처음으로 이웃집에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김씨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밥 한 그릇만 좀. 정령감이 머리를 숙이며 부탁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놀랐습니다. 평소 그렇게 인색했던 정령감이 도움을 청하다니. 무슨 일이세요? 김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정령감이 울먹였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자신도 가난했지만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정령감은 그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일이었구나. 평생 남을 도와본 적이 없던 정령감은 처음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이튿날도 정령감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좀 주세요. 정령감이 여기저기 다니며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그의 행동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영감이 일을 하겠다고? 이상한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정령감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자 또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박씨 영감의 집이었습니다. 박씨 영감님 정말 죄송하지만 정령감이 또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박씨 영감도 놀랐지만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지요. 정령감은 점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런 따뜻함을 모르고 살았구나. 사흘째 되는 날, 정령감은 길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거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영감님도 힘드시겠어요. 정령감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먹을 것 구하기가 참 어려워. 거지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영감은 김씨 아주머니에게서 받은 주먹밥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할아버지가 더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정영감이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거지 할아버지가 감격했습니다. 그 순간 정영감은 놀라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뿌듯하고 따뜻한 일이었다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었구나. 정영감이 반성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어. 착한 깨비가 기뻐했습니다. 아직 더 지켜봐야 해. 슬기깨비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인지 확인해야 하거든. 나흘째, 정영감은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부 이씨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굶주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애들아. 엄마가 일자리를 구하면 맛있는 것 해줄게. 과부 이씨가 울먹이며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정영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들이 굶주리는 모습이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었구나. 그는 자신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이런 광경을 봐도 무감각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다시 부자가 되면, 아니,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구두쇠 영감의 마음을 바꾸는 도깨비의 지혜. 일주일이 지나자 슬기깨비가 정영감에게 건 술법을 풀었습니다. 정영감이 눈을 뜨자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정영감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돈들이 다 돌아왔네? 하지만 이제 정영감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을 보는 순간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이 돈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영감은 돈괴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난했을 때 받았던 따뜻한 도움들, 남을 도와줄 때 느꼈던 뿌듯함,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며 느꼈던 가슴 아픔이 생생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을까? 정영감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 이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과부 이씨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영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았으면 모른 척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김씨 댁, 정영감이 밖으로 나가 불렀습니다. 네? 정영감님. 과부 김씨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거 좀 받아요. 정영감이 쌀 한 포대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과부 김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정영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영감이 저런 일을? 꿈인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도깨비들도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와, 정말 변했어. 착한 깨비가 감격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야. 슬기깨비가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다음 대상으로 넘어가자. 두 번째 대상은 거짓말쟁이 박서방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서방의 문제는 자신감 부족이야. 용감깨비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진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슬기깨비가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들은 박서방에게 특별한 술법을 걸었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술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이 평소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제 큰 상인과 박서방이 말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사실 어제는 집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박서방이 당황했습니다. 왜 진실이 나온 거지?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호랑이를... 아니, 사실 호랑이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박서방은 점점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난감했지만 점차 박서방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서방 요즘 좀 이상한데?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박서방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말? 갑자기 왜? 그동안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박서방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솔직한 모습이 더 좋은데?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예전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워 보여. 다른 사람도 동조했습니다. 박서방은 처음으로 진정한 인정을 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진실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거짓말쟁이와 괴롭히는 자들의 각성. 박서방이 변한 것을 확인한 도깨비들은 이제 세 번째 대상인 이철수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힘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에게는 특별한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이철수는 약함이 뭔지 모르는 게 문제야. 착한 깨비가 분석했습니다. 그럼 약한 사람의 입장을 직접 느껴보게 하자. 슬기깨비가 제안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이철수에게 일시적으로 힘을 빼는 술법을 걸었습니다. 평소 힘이 센 이철수가 갑자기 약해진 것입니다. 다음 날 이철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평소 쉽게 들던 물동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다른 건장한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야, 이철수. 왜 그렇게 힘없어 보여? 한 청년이 비웃었습니다. 길 비켜. 약한 놈이 길막하지 말고. 다른 청년이 이철수를 밀쳐냈습니다. 이철수가 넘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맞받아쳤겠지만 지금은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철수가 일어나며 무릎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이철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기분을 느끼게 했구나. 길을 가다가 이철수는 자신이 예전에 괴롭혔던 작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이가 넘어진 이철수를 도와주었습니다. 이철수는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밀쳐냈던 아이가 도와주다니. 고마워. 이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프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아이가 걱정했습니다. 그 순간 이철수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착했는데 내가 왜 괴롭혔을까? 아이야, 미안하다. 이철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저씨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했지? 괜찮아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이철수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자신이 괴롭혔다니. 일주일 후 이철수의 힘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힘을 다른 용도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철수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아저씨들, 저 아이 괴롭히지 마세요. 이철수가 다른 사람들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철수야, 너 많이 변했구나.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네 번째 대상은 시기심 많은 최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도깨비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최씨 아주머니는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게 문제야. 슬기깨비가 말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최씨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술법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최씨 아주머니가 김씨네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시기하려는 순간 갑자기 김씨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김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최씨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또 다른 날 이웃집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기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인데 내가 왜 시기했을까? 최씨 아주머니가 반성했습니다. 마지막 대상은 게으른 한석봉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그에게 근면함의 기쁨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석봉은 일하는 보람을 모르는 게 문제야. 용감깨비가 말했습니다. 도깨비들은 한석봉이 일할 때마다 특별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술법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일을 시작한 한석봉이었지만
일을 할 때마다 이상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나? 한석봉이 신기해했습니다. 점점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가족들도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달라졌네요.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와 마을의 새로운 분위기. 몇 달이 지나자 나루실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의 지혜로운 교화로 변화한 사람들은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정영감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정영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과부 김씨가 깊이 절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별 말씀을.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정영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영감은 마을에 서당을 세워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했고, 어려운 집에는 정기적으로 쌀과 생필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런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은밀하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영감님, 요즘 마을 사람들이 영감님을 정말 좋아해요. 박서방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다행이군요. 정영감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저야말로 이웃들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박서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직한 성품 덕분에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우리 마을 대표로 읍내에 가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겠나? 촌장이 부탁했습니다. 저야 기꺼이 하겠습니다. 박서방이 책임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능력을 과장해서 말했을 텐데, 이제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약속하고 그 이상으로 노력했습니다. 박서방이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이었나?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요즘 하는 말들이 다 진짜더라. 이철수는 마을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할머니, 그 무거운 것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철수가 짐을 나르는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아이고, 철수야 고맙다.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마을에서 온 불량배들이 나루실에서 소란을 피우려 했습니다. 야, 여기 사는 사람들 나와봐. 불량배들이 큰 소리 쳤습니다. 이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뭐야, 이 녀석이? 불량배들이 이철수를 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돌아가 주세요. 뭐라고? 감히? 불량배들이 덤벼들려 했지만 이철수의 당당한 모습에 겁이 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습니다. 철수야, 고맙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내가 우리를 지켜줘서 정말 든든해. 최 씨 아주머니도 크게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씨 댁딸이 정말 좋은 곳에 시집 가는구나. 최 씨 아주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말요? 고맙습니다. 김 씨 어머니가 감동했습니다. 내가 뭘. 이웃이 잘 되는 게 내 일처럼 기뻐. 최 씨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심지어 최 씨 아주머니는 이웃들의 경사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그녀가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석봉은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하는 재미를 알게 된 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아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한석봉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농사일이 바쁜 집이 있으면 자원해서 도와주고 집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나섰습니다. 한석봉이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었나?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5명의 문제 인물들이 모두 변하자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도깨비들은 숨어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성공했어. 착한 깨비가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니. 용감 깨비도 감동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임무가 남았어. 슬기 깨비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임무? 다른 도깨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거야. 슬기 깨비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히 변화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도깨비의 축복.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 도깨비들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광장에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루실 마을 사람들이여. 모두 나오시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3마리 도깨비를 보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들의 온화한 표정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도깨비들이야.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슬기깨비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정령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착한 깨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화한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용감 깨비가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걱정했지만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네요. 그럼 혹시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맞아요. 슬기깨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거예요. 착한 깨비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정령감이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도요.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어요. 이철수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남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도요. 최 씨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한석봉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일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매일이 즐거워요. 슬기깨비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를 보니 우리도 정말 기뻐요. 이제 이 마을은 다른 마을의 모범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용감깨비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착한 깨비가 마법의 방망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전체가 부드러운 금빛 빛으로 감싸였습니다. 이 빛은 축복의 빛이에요. 슬기깨비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거예요. 농사는 항상 풍년이 들 것이고 병든 사람은 빨리 나을 거예요. 착한 깨비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할 거예요. 용감깨비도 축복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슬기깨비가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세요. 그럼 이 축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착한 깨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깨비들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다른 마을에도 전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착하게 살아가세요. 도깨비들이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네. 촌장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정령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루실 마을에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는 대풍년이 들었고 아픈 사람들은 금세 나았으며 마을 전체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도깨비들이 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루실 마을의 이야기는 멀리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은 오늘도 어디선가 사람들을 지켜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들의 지혜로운 교화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욕심, 거짓, 폭력, 시기, 게으름으로 얼룩진 사람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도깨비들처럼 때로는 지혜로운 인내와 사랑으로 타인의 변화를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우리 주변에도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끌어준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도깨비 할미와 행복 찾는 지혜 조선판 신데렐라입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도깨비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